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허정입니다. 어느 날은 한 평범한 대학생이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요. 이 작품의 원작은 2008년에 BBC에서 공개된 크리미널 저스티스라는 작품이고, 어느 날은 그 다음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어느 날은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나 그런 공간이 등장하지도 않고, 이명우 감독님의 전작인 열혈사제와는 다르게 클럽이나 호프집 같은 인공적인 컬러 조명이 사용되는 로케이션이 적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들의 현장감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블 시리즈나 반지의 제왕 같은 SF 판타지 장르보다 프리즈너스나 시카리오 같은 사실적인 색보정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현실에서 겪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저한테 더 큰 몰입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타이즈된 영상을 보는 이유가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시청자들을 더 몰입시킬 수 있는 현장감이란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작업했죠. 저는 색보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저는 이야기의 흐름보다 이미지가 먼저 보이면 실패한 색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디지털 컬러리스트는 일선에서 칼을 들고 설치는 기사이기보다 기사 뒤에서 버프나 힐을 걸어주는 마법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사가 기사를 밀쳐내고 지팡이로 적을 때려잡으려고 한다면 그 게임은 망하겠죠. 기사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뒤에서 장점을 증폭시키거나 단점을 보완해주는 게 컬러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분위기를 변형시키기보다 증폭과 보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있는 많은 컬러 그레이딩 튜토리얼을 보면 노드를 막 열 몇 개씩 쓰고 원본과 최대한 다른 요상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과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색보정은 실무에서 쓰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물론 이미지가 튀어나와야 하는 특정 상황이나 CF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느 날의 도미넌트 컬러는 블루입니다. 네, 가장 명도가 낮고 차가움이 느껴지는 한색이죠. 블루는 동양인의 스킨톤과 대비되는 컴플리멘터리 배색에 유리하고 명도가 높은 사이언보다 이 작품의 분위기와 더 어울리는 색입니다. 물론 로케이션마다 포인트로 다른 색을 써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주된 컬러는 저명도의 블루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씬 안에서 여러 공간이 나오면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야기 초반의 현수의 집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씬에서는 거실, 현수 방,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풀빌라, 이 세 가지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거실의 분위기는 저채도의 옐로우, 안절부절 못하는 현수의 방은 거실보단 차갑게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고 있는 풀빌라는 고채도의 색상들을 사용해서 각 공간의 분위기를 분리했습니다. 현수는 친구들이 있는 풀빌라를 가기 위해서 아버지 택시를 몰래 훔쳐 타고 가다가 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화를 택시에 태우게 되는데요. 현수와 국화가 호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선 다른 씬들과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컨트라스트와 따뜻한 난색을 사용했습니다. 서로 가까워진 둘은 국화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는데, 이 씬에서 국화가 갑작스럽게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색으로 복선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분위기와 컬러가 국화의 행동을 더 부각시키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는 씬에서 채도가 센 어넬러거스 배색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 씬에서는 세게 가기보단 좀 참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씬입니다. 야외 범죄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찰차들이 많이 있죠. 사이언밖에 없는 원작의 경찰차와는 달리 한국의 경찰차는 블루와 레드, 이 반대되는 색상이 계속 번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면 전체에 그 둘을 방해하는 컬러 캐스트를 넣는다면 경찰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반감시키게 될 거고, 그 와중에 옐로우와 그린도 있는 환경이라 색상들이 벡터스코프상에 딱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손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라는 뜻의 언터처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엔 기억색들을 지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경찰서입니다. 미술 자체가 블루를 가지고 있고 인물들의 의상도 현수를 제외하고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블루 계열입니다. 네, 여기서 미술 감독님과 의상 감독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죠. 현수를 둘러싸고 있는 저채도, 저명도 블루 계열의 어넬러거스 배색이 현수의 옷과 컴플리멘터리를 보여주는데요. 현장의 그 의도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현수의 아버지가 새벽에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 택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는 씬에선 촬영 소스의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이 풀샷이 다른 컷들과 다르게 해가 떠서 촬영됐죠. 그래서 시간적 컨티뉴이티를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촬영한 마스터샷의 백은 어둡히고 밤에 찍은 풀샷의 하늘은 조금 밝혀서 동이틀 무렵이라는 시제를 맞췄습니다. 다음은 현수의 루미놀 검사씬인데요. 루미놀 검사의 특징이 되는 조명의 색은 고증 문제 때문에 제가 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혈액에 반응하는 부분들의 키를 잡고 밝기를 높여서 컨트라스트를 더 세게 줬죠. 이 작품에서 몇 안 되는 인공 조명이 강한 장소이고 이야기의 흐름보다 이미지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엔 비현실적인 컬러 그레이딩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변호사와 현수가 처음 만나는 경찰서 유치장은 벽색이 피부톤과 겹쳐서 경찰서의 민원실과는 좀 다르게 부드러워진 느낌인데요. 이건 현수가 신중한 변호사를 만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변화된 심리를 나타내긴 뭘 나타냅니까? 이런 과잉 해석에 주의하세요. 여기도 똑같이 차갑고 불안한 곳입니다. 그리고 취조 실시는 대부분 색 보정하기가 꽤 수월합니다. 조명이 항상 탑에서 내려오고 색의 통제도 잘 돼 있어서 컨트라스트만 묵직하게 잘 잡으면 괜찮은 분위기를 낼 수 있죠.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공간도 사실 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탑등이 주는 컨트라스트를 최대한 살려서 노멀톤보단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로 작업했습니다. 시체를 부검하는 부검실로 가는 복도인데요. 부검실과는 다르게 복도에는 블루톤이 없었지만 씬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복도도 부검실과 같은 분위기로 작업했고 부검실 안은 무심하고 차가워야 하는 공간인 만큼 평소보다 컨트라스트를 더 높이고 미드톤 디테일과 샤픈을 올려서 상처와 피부의 질감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신중한 변호사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와 집 내부 분위기에 대조를 줬는데요.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안도감과 따뜻함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과잉 해석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야근하고 계신 박상범 팀장입니다. 조명의 색채 대비와 명도 대비가 강하고 시선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힘있는 샷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샷입니다. 저는 밝기의 컨트라스트나 컬러의 컨트라스트가 분명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이 이미지는 경찰서 밖은 뜨겁고 경찰서 안은 차갑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바스트에도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들이 잘 분리되어 있어서 명도 대비를 통해 박 팀장의 주름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어느 날을 작업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색보정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작품의 1차 편집본을 보고 색보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범죄물이라서 샤방샤방하게 예뻐야 하는 인물도 없고 웃겨야 하는 가벼운 분위기도 아닙니다. 상당히 드라이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는 무겁게, 채도는 적정 이하로, 질감은 부드럽기보다 거친 게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런 범죄 스릴러물이 가지고 있는 클리셰를 깨보이겠다 라고 하면서 극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분위기를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
어떤 색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감옥은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아니면 안정된 공간일까요? 신비로운 공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의 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스타일리시한 색 보정을 한다고 엉뚱한 색으로 돌려버리면 시청자는 신선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컬러리스트는 직접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네, 브로그로 어느 날의 테크니컬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은 레드 몬스트로 2대가 메인캠으로 사용됐고 촬영 소스는 8K 로우 데이터로 원본 소스 용량만 100테라가 넘습니다. 그리고 81923456의 8K 소스를 풀 레졸루션으로 돌리기 위해서 원래 꽂혀있던 쿼드로 P5000에 외장 익스텐더를 사용해서 지포스 RTX 3090을 2장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색 보정을 해도 2398로 돌아가더라고요. 컬러 프로세싱은 레드 와이드 게머 RGB를 컬러 스페이스로 사용하고 감마 커브는 로그 3G10으로 설정해서 IPP2 컬러 사이언스로 작업했습니다. IPP2 방식은 레드사에서 밀고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인데요. 부드러운 하이라이트 롤오프와 섀도우 디테일의 확보로 개인적으로 레드 특유의 거칠고 딱딱한 느낌을 많이 상쇄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레드 홈페이지에 있는 샤돈 레드 탭을 보시면 레드 카메라로 찍은 필모들이 나오는데 가볍고 부드러운 코미디나 멜로물보다 무겁고 거친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알렉사가 주는 부드러운 질감도 좋아하지만 이 작품은 범죄 스릴러 장르물이기 때문에 레드로 촬영한 게 더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느 날의 작업기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11월까지 긴 작업 기간이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과 제작진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